저희가 지난주에 민주노총 간첩단의 그 공소장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그 보완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지금 내 창원 간첩단이 민노총보다 훨씬 급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 지지자들이 소풍을 온다라고 해요. 법원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팀장님? 네. 민주노총은 뭐냐면은 영업 일부고 이 사람은 지사장이어서 정치적으로 레벨이 더 높으니까 이제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재판하면 한 100명쯤 오고 민주노총 간첩단에는 방청객이 한 대여섯 명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간첩단한테 지지자가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공산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도장 깨기도 했는데 공산 전체주의 대통령이 얘기하는 세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법원에서 1심 구속 만료돼서 다 석방해서 활개치고 다니고 서로 소통하고 다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기사에서 저는 가장 소름 끼쳤던 부분이 뭐였냐면 창원 간첩단이 민노총보다 급이 훨씬 높은데 창원 간첩단은 간첩 혐의가 없습니다. 민노총만 간첩 혐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원 간첩단은 증거인멸을 확실하게 하고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워낙 간첩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은 대공수사는 왜 어렵냐.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 공작원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만난 사실을 나는 뭐냐면 만났어요 해도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북한 공작원을 잡아다가 신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까지 가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꼭 이재명이 그 재판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공안 수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고 오랫동안 지속 관찰해야 되고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전문적 영역인데 이것을 경찰로 획 넘기려고 하는 건 간첩을 활개치게 만들어주는 거다고 또 같다.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한쪽은 우리가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수사가 안 되니까 말 맞추기 안 되잖아요. 이쪽만 수사가 가능한 거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 잡아다 신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나 대공수사관들은 오랫동안 지속 관찰하는 거예요. 수없이. 지금 이 간첩 얘기를 하는 중에 따끈따끈한 아시안게임 소식이 있는데 이 남자 배드민턴 중국을 꺾고 8강 진출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중국만 꺾으면 좋아해. 그동안에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막 사드 한다고 롯데 막 타나 외불고 뭐 대통령 가서 혼밥하고 뭐 누구 처맞고 들어오고 이렇게 뭐 회담하면은 자기는 상석에 앉고 여기는 하석에 앉히고. 원래 그랬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갔을 때는 완전 바뀌었던데요. 그렇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의 위치는 본인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 이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응원단들도 스포츠를 즐기자고요. 그것이 우리 선진국의 이렇게 위상이지 누구를 꼭 이겨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간첩 얘기 돌아가면 이 조합원 수만 120만 명 이상인 거대 조직이 민주노총에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간첩이었다는 의혹이 굉장히 큰 파장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반국가 단체로 해야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현직 조직쟁이 실장이에요. 정말 심각한 거는 이 사람들이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의 군사시설의 기밀 정보를 수집해서 넘긴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통, 아까 그 창원 간첩단이 자주 통일민중전이 자통인데 이 사람들은 혐의가 그게 없는데 민노총에는 혐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직 증거인멸을 못했기 때문에 간첩죄가 적용이 이번 됐습니다. 이렇게 자통 같은 데는 공작원 접선했는데 공작원이 어디 가버렸어. 북한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간첩단, 창원 간첩단들이죠. 저기 간첩단에 어디가 있냐면은 하부 내가 해볼게. 경남 서부, 경남 동부, 전국 지역
그다음 늘 푸른 삼천 통일총, 그다음 후원회 5.18 민족통일학교 후원회 민주노총, 전국 농민의 총연백, 전국 민중행동, 6.15 청년 학생본부, 진보넥 대학생, 전교조 등의 하부망을 구성했고 지역망은 서울, 바람에, 강원, 충남북, 광주, 전남북, 경상남북, 제주. 이게 시줄 날줄 그냥 어마무시하네. 네. 국정원 열심히 하세요. 저희 전교조도 있고. 아니, 저런 사람들은 자보다 사형시킬 수는 없고 그 간첩 수출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국가를 선택해서 살게 확 보내버리자고. 진짜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은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총회장님을 모르겠어요. 우러러보면서 살면 되지. 왜 여기에서 그냥 괴뢰 윤석열과 살려고 그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소풍 오듯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남녀노소 40여 명이 계단에 막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저번에도 오셨던 분이죠. 이러면서 내일은 출근이네요. 이러면서 이 담소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 간첩 단학에 지지자가 있다. 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네, 참.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간첩죄가 적용된 곳과 미적용된 곳,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이 자통이 훨씬 더 위에 있는 높은 급인데 간첩죄가 미적용된다. 보면은 뭐 특수 잠입, 회합 통신, 편의 제공, 자진 지원, 금품 수수, 뭐 찬양, 고무 이렇게 어떻게 간첩죄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 총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산업 스파이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공 수사 역량을 저런 거 보면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죠. 왜냐하면 내년에 경찰청으로 저런 업무가 이관되면은 쥐새끼들은 누가 잡나요? 지금 경찰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저렇게 그 수사 여력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넘기니까. 다 저게 문재인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 문재인은 도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망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있으면 공짜밥 먹여줍시다. 네.